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를 좀 설명하고 프로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노량진 심리학 강사입니다. 심리학과를 학부로 졸업을 했고요. 일반대학원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길을 가고자 일반대학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할 때 진화심리에 꽂혀서 이렇게 이제까지 진화심리학에 대한 논문들을 올리고 있었고요. 노량진에서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심리학에 관련된 학자들을 한 명씩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학자 하면 맨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래도 프로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프로이트에 대한 설명, 소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프로이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상파 화가, 물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상파 화가는 구스타프 클림트인 건 알고 있지만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프로이트에 대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발레리나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에드가 드가라는 인상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에드가 드가라는 화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누구냐면 우리가 인상파주의 화가로 알고 있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와 함께 활동했던 인상파 화가입니다. 하지만 여성 혐오가 엄청 심했죠.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들을 보시면 발레리나의 얼굴을 지디겨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마네라는 화가의 와이프도 마네와 친구일 때 마네의 와이프 얼굴을 흉측하게 그려놔서 마네가 에드가 드가와 손절했습니다. 자, 그럼 에드가 드가 왜 여성 혐오를 하게 됐을까요? 이 내용이 프로이트에 대한 설명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라서 오늘 에드가 드가의 가정사로 시작해서 프로이트 가정사까지 파보겠습니다. 실제로 에드가 드가는 여성 혐오가 너무 심해서 평생에 여자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성 혐오증 왜 걸렸을까요? 에드가 드가의 어머니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은행가였고요.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은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에드가 드가가 13살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계속적인 분류는 결국 아버지까지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를 용서하였지만 마음으로 다 용서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다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에드가 드가는 절대로 여자를 사랑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여자를 증오하고 혐오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가 불행해지길 빌었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불행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혐오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그림에는 여자들이 항상 나타나지만 여자들의 얼굴에 눈, 코, 입은 지디겨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자를 혐오했기 때문이죠. 자, 왜 제가 에드가 드가의 화가의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프로이트의 이론이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성격이 형성되어진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거의 모든 이론은 섹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런 억눌린 성적 욕구에서 무의식을 발견했죠. 프로이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프로이트의 이론을 듣는 사람들은 섹스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시대 때에는 섹스라는 것이 지금도 타부시 여겨지지만 그때는 19세기라 더 많이 타부시 여겨졌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비판도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이트가 만든 단어 리비도도 원래는 성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섹스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었죠. 나중에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아서 프로이트가 인간의 발달에 필요한 성적 욕구 에너지로 논문을 수정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프로이트는 성적인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에드가 드가처럼 프로이트의 개인사 역시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한 명씩 설명을 할 텐데요. 다들 자기가 인생에서 겪었던 것으로 성격이 형성되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는 섹스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프로이트는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삼촌들과 부적절한 애정관계를 맺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 어머니가 삼촌들이랑 애정적인 관계를 맺어왔다고? 그 삼촌들이 누구죠? 자, 이제부터 프로이트의 가정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1815년 태생입니다. 자, 프로이트의 어머니는
1835년 태생입니다. 그럼 둘의 나이 차가 20살의 나이 차가 나죠. 왜냐고요? 아버지는 프로이트 어머니랑 결혼할 때 세 번째 결혼이었고 프로이트의 어머니는 20살의 초혼으로 프로이트 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 프로이트 아버지가 세 번째 결혼이었으니까 그 전에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에서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프로이트 아버지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복 첫째 형은 1833년생이었고요. 프로이트의 이복 형제 둘째 형은 1836년 태생이었습니다. 아까 혹시 프로이트 어머니 태생 연도 기억나시나요? 어머니가 1835년생이었죠? 그러면 프로이트의 이복 형제인 둘, 1833년생과 36년생과 어머니는 2살 차이,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어머니가 내 이복 형제들과 애정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섹스에 집착하게 됩니다. 뭔가 이 섹스라는 것이 인간을 드라이브하지 않았나. 그래서 리비도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에도 처음에 리비도는 섹스 에너지였습니다. 프로이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 번째 결혼을 프로이트의 어머니와 했죠. 그 이후로 7명의 자식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복 형제 둘을 빼고 나면 프로이트를 포함해서 8명의 자식들 중 프로이트는 장남이 됩니다. 자, 프로이트 자서전을 보면 내가 2살 때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발가벗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어머니의 발가벗은 몸을 보고 뭔가 성적인 욕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트는 여자 조카에게도 성적인 관심을 보였고 프로이트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을 관찰할 때에도 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욕구를 보였다라고 관찰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해 보일지라도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욕구는 있다. 그리고 또 프로이트가 자신이 맡았던 환자들이 유난히 성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프로이트의 이론은 섹스, 성적인 논문으로 치우치게 되죠. 자, 잠시 벗어나서 프로이트의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3가지의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드라고 말하는 원초아가 되겠고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에고이며 자아라고 불리며 이 이드, 원초적 본능의 욕구를 통제하고 현실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성격의 구성 요인입니다. 세 번째, 슈퍼에고라고 한국어로는 초자아라고 하며 인간의 사회 규범, 도덕적인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강동원을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팬사인회에 갔다고 칩시다. 강동원 씨가 내 바로 앞에 있어요.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강동원 씨 볼에 키스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철컹철컹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저의 원초적인 본능, 즉 이드는 강동원 씨의 볼에 키스를 하고 싶다. 하지만 에고, 자아가 얘기합니다. 미쳤어? 너 그렇게 해서 철컹철컹 하고 싶니? 그 다음에 슈퍼에고, 초자아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유리야, 너 노량진 강사야. 모범이 되어야지. 그렇게 원초적 본능을 부려서야 되겠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타고난 원초적 본능이 있지만 현실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에고와 슈퍼에고가 이들을 엄청 많이 통제를 하고 누르는 형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사람들은 3가지의 성격 구조 중 이드, 원초적 본능이 너무 많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2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프로이트 하면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발가벗은 몸을 보고 2살 때 난 성적 욕구를 느꼈다라고 자서전에 적을 만큼 어머니를 엄청 사랑했으며 프로이트의 일화 중에 프로이트가 7살 때 내 사랑 어머니를 아버지가 데리고 침실로 들어간 것을 보고 너무 짜증이 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침실에 오줌을 휘갈긴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로이트 이후에 태어난 남동생이 죽게 되는데요. 그 당시엔 아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으니까요. 프로이트는 자신 다음에 태어난 남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뻤다고 자서전에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 방어기제 중에 퇴행이란 방어기제를 말합니다.
퇴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간, 애정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발달적인 단계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에는 나 귀신 꿈꿨다를 예를 들면서 갑자기 남자친구를 만나면 두세 살 때 했던 혀짧은 소리를 내면서 나 귀신 꿈꿨다, 무서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퇴행이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혀가 짧지 않은데 혀짧은 소리를 내는 것이죠. 왜요?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죠. 짤막하게나마 프로이트의 전생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프로이트 아버지는 모직물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가게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 조금은 가난하게 컸습니다. 다행히도 머리가 엄청 좋았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독일의 9년제 학교 과정인 김나지움에서 줄곧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빈 대학의 의학부로 입학했습니다. 또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죠. 프랑스 유학에서 배운 것이 바로 레드선, 최면술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활동할 시기에는 과학적인 심리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최면술은 비과학적이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우치라는 의자에 내담자가 편안히 누워서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검열하지 말고 다 말해보세요 라는 방법인 자유연상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자유연상법으로 무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6년 신경증 전문의로 개업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약혼자인 마르타와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죠. 이후에 또 프로이트가 탄생시킨 개념들 중에 히스테리라고 있습니다. 히스테리는 라틴어로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프로이트는 이 히스테리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다. 그리고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은 이 성적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혼하지 않으면 딱히 없다. 그래서 노처녀가 되었을 때 히스테리를 부리게 된다. 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히스테리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는 여자만의 증상이 아니다. 남자도 이 증상을 가지게 된다. 라고 다시 연구 논문을 수정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나치들이 유대인을 박해할 때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시가를 너무 많이 피웠기 때문에 구강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죠. 후대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트는 와이프인 마르타, 그 마르타의 여동생인 처제와 불륜의 관계였다. 처제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처제와 함께 베드가 함께 있는 한 숙소에서 묵은 적이 있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아마도 처제와는 불륜 관계였던 것이었던 걸로 판단된다 라고 후대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드가 드가와 프로이트의 가정사에 대해서 털어봤는데요. 왜 에드가 드가와 프로이트를 엮었냐면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격의 형성 원리는 언제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드가 드가가 평생 겪었던 여성 혐오증,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 여성 혐오가 바로 어릴 때 겪었던 어머니의 불륜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 때문에 오늘 에드가 드가와 프로이트를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독고요리 전문상담이라고 치면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전문상담을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번엔 융에 대한 생애와 불륜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봬요.